인류대학에 가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는 고3. 한글을 익히기도 전에 영어부터 배우는 7살 박이 꼬마.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는 학부모. 요즘 우리 사회 교육의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1점 더 높게만을 외치는 이 시대의 학생들 대부분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대학 정치행정대학원인 케네디 스쿨에서 입학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행복한 공부법과 관련된 책을 쓴 조우석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해 케네디 스쿨의 재학생 신분으로서 신입생을 뽑는 이 선발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네, 간단히 먼저 케네디 스쿨에서 말씀을 드리면 케네디 스쿨은 전 세계 94개국 정도의 제가 재학 시에 학생들이 세계에서 와서 공부하는 대학원으로 정치, 행정, 리더 그리고 비영리단체 리더들을 길러내는 전문 대학원이고요. 아실만한 분으로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대표적인 졸업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했던 일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행정학과 신입생들을 뽑는 입학사정위원을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던 것으로 요새 말로는 입학사정관의 역할을 케네디 스쿨에서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럼 입학사정관 교수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줄 아는데 네. 학생으로서 가서 그것도 외국인 유학생으로는 처음으로 하신 거라고요? 아니, 처음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 유일하게 저희 공공행정학과 그 20명의 커미티 멤버 중에서 2명 정도는 학생 멤버를 넣었습니다. 한 명은 미국인 학생이고 한 명은 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을 한 명을 선발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그 학습 분위기에 서로가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멤버들을 위원으로 넣고 있습니다. 네. 치열한 토론도 거치고 아주 그냥 꼼꼼한 선발 절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참여를 하셨는데 그 선발 기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선발 기준은 어떤 건가요? 크게는 저희가 채점을 하는 4가지 기준은 리더십 잠재력, 그리고 그동안 경력에 얼마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하기에 충분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랭킹, 점수를 매기면서 채점을 합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 학점이나 영어, 뭐 전문적인 경력 이런 거는 숫자로 나오기도 하고 뭐 알 수 있는 거지만 리더십 역량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 에세이가 기본적으로 5개 이상을 내고 있는데 그 에세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이 학생이 정말 그러한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상당히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회에 대해서 어떤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공헌을 하고 싶어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잠재력을 보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점수가 거의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입학사정 그 절차에 참여하게 됐을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점수는 기본 이상만 넘으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정말로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똑똑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기준 이상이면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유익을 사회와 국가와 나라, 그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가가 주 초점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실제 공부도 하셨고. 보면은 통계상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에요. 10만 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한국 유학생들 보면서 이런 점은 정말 뛰어나다. 그리고 이 점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제가 단지 케네디 스쿨뿐만 아니라 하버드 한인 학생의 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과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도록 다 탁월한 역량과
네. 재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Q 평균이 제일 높다는 연구조사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학생들의 뛰어난 재능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거기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역량도 보게 되는 동시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은 미국 학생들을 보면은 저희 케네디 스쿨의 그 모토는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실제 미국 학생들은 공익을 위한 그런 헌신 된 학생들의 비율이 네. 한국 학생보다는 아무래도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죠. 예.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당면 과제다, 정말 공부에 눌려서 산다, 이런 학생들이 오늘날 한국 학생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행복한 공부법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네.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된 동기가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면서 참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행복하지 않으셨군요. 그렇죠. 공부하시면서. 예, 많이 힘들었어요. 예. 입시 위주로 가야 되고 네. 또 경쟁에 관해서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패에 대한 불안함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이 저를 많이 좌우를 했는데요. 네. 그러던 가운데서 실제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방법들에 관해서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네. 제 실제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네, 네. 책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그런 동기로 책을 내셨고요. 네. 행복하게 공부하기 위한 단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콕콕 집어서 좀 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평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네, 정말 내 꿈과 일치된 일, 예. 가장 나다운 일. 네. 그거를 모두가 얘기를 하지만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했던 일들은 실제적으로 꿈에 관해서 써보는 일이에요. 그것도 실제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행복하지 않은지에 관해서도 잘 모르세요. 내가 언제 행복한지 네. 잊어버리고 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나다운지, 네. 언제 가장 내 안에 생명력이 약동하는지. 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학생들한테 쓰는 노트 중에 하나가 내면 세계 여행이라는 노트가 있는데 한 페이지에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그리고 언제 가장 행복하지 않은가, 언제 가장 나다운가, 네. 나답지 않은가, 네. 그런 얘기들을 실제 쓰게 되면 예. 자기의 내면의 꿈들을 좀 찾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해보십시오. 그래서 꿈을 적으면 네.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꿈을 적게 되면은 네. 거기서 가장 내 꿈을 갖게 되면 그때 가장 자기 가슴이 뛰고 네. 가장 눈빛이 빛나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조금 좌절이 되더라도 자기 꿈을 정말로 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요새 많이 자기주도 학습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자기주도를 정말 해낼 수 있는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명확한 나의 꿈,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네. 그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예. 앞서 그 말씀을 저하고 잠깐 나눴는데,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엄마가 이야기해주는 꿈, 네. 사회에서 좋다고 말하는 꿈, 네. 나의 꿈이 아니라 그렇죠. 주어지는 꿈 때문에 되게 버겁게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꿈을 생각하고 그 행복한 미래의 자신의 모습, 나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 책만 읽고 성적이 올라왔다, 이런 학생이 실제로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먼저는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5주 정도 제가 국어나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을 가르친 게 아니고 네. 행복해지는 법, 행운을 부르는 법 같은 좀 차이가, 거리가 있는 듯한 내용들을 가르쳤을 때 네. 5주 안에 한 20점 오른 학생도 있었고요. 출판사로 이제 전화가 왔을 때는 한 책만 읽고 한 200등 정도 올라간 학생도,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네. 그런 사실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참
교육 정책은 늘 바뀌는데 교육 현실은 정말 안 바뀌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행복한 공부법 저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전해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네. 꿈을 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리고 나는 만화책 읽을 때 가장 나답고 행복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구체적인 면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학생들 또 그런 학생들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더 답답해하는 학부모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해주세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네. Follow your bliss. 조세 캠벨이라는 신화학의 대가인 교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방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얘기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우리말로 이거를 표현하면은 당신의 천복을 따르십시오. 네. 당신의 내면 깊이 있는 기쁨을 따라가십시오. 진심으로 나와 일치된 꿈을 꾸게 될 때,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이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진심으로 자녀들을 믿어주실 수 있다면 네. 그 아이들의 공부의 기술, 사소한 기술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진심으로 나와 일치된 내 가슴이 뛰는 그런 꿈을 찾고 체계적으로 찾아가야 되겠지만 발견하게 될 때 진심으로 멋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행복한 꿈꾸기를 통해서 행복한 오늘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